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방법의 투자가 가장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투자를 하면서 전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빵 투자, 그죠? 한 번에 사가지고 그 포지션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투자가 있는 방면에, 두 번째로는 적립형 투자, 매달 조금씩 모아나가는, 포지션을 쌓아나가는 그런 투자가 있죠.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어떤 게 더 수익이 좋았는지 볼 건데, 이 연구는 뱅가드 그룹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뱅가드 그룹 한번 들어보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 회사 중에 하나죠. 뱅가드 그룹에서 미국 시장을 1926년부터 2011년 동안 거의 85년 정도 동안 보고 나서 10년 기간을 사이로 두고 본 건데,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1926년 1월부터 1935년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두 달짜리 기간은 10년, 그리고 이제 월만 바뀌죠. 이런 식으로 2011년 12월까지 본 거거든요, 데이터를. 그리고 이 똑같은 방식으로 영국에서도 1976년부터 2011년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1984년부터 2011년까지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본 건데, 포트폴리오는 비중이 주식 60, 채권 40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고 가정을 하고, 적립식형 투자, 흔히 말해 분할 매수, 영어로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해 분할 매수인데, 분할 매수는 처음 12개월 동안 동일하게 돈을 투입시켰다고 하는데, 10년 기간 동안 첫 번째 1년은 똑같이 매달 돈을 넣어서 투자를 한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은 몰빵 투자를 한 게 거의 10번 중에 7번은 더 성과가 좋았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었죠.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을 텐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우상향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먼저 사가지고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수익이 극대화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적립식형 투자를 하는데 매달 조금씩 산다 하는데, 아무리 떨어지는 날, 뭐 이때 떨어지는 날, 이때 사도 가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가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은 분할하는 게 성과가 더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방식을 약간 다르게 바꿔봤어요. 12개월 안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36개월 만에 이제 36번을 쪼개가지고 돈을 투입시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성적이 더 안 좋다고 봅니다. 몰빵 투자가 90% 이겼다 라고 보는데, 분할 매수가 그러면은 10번 중에 한 번 이겼다 라고 엄청 안 좋은 성과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투자를 해나가면서 중요한 게, 뭐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만 돈을 벌면서 내가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 밤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잠을 못 자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면은 돈 많이 벌어도 그거 다 못 쓰고 죽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는 투자를 이제 시작했는데 차트를 잘 볼 줄 모르고 나는 10년, 20년 동안 계속 할 거고 지수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적립식형 투자가 뭐 QQQ나 SPY 그리고 VOO 뭐 이런 거 아주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는 매수 매도 자신 있다, 나는 뭐 20년 동안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은 몰빵 투자 하셔도 뭐 상관없죠. 그죠? 그리고 나는 손절을 딱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몰빵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나의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따져보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몰빵 투자를 할 때는 수익이 잘 될 때는 엄청난 효과를 보여주는데 한번 삐끗하면은 엄청 안 좋거든요. 한번 삐끗하면은 막 10%, 15%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 나는 올라가는데 뭐 20일 이평선 이 빨강 선에서 사겠다 나가면은 이때 샀다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이거 나스닥 선물 시장은 3%인데 QQQ 같은 거를 보면은 지금은 2.1, 2.6% 빠져 있고 TQQQ 저는 이거 좋아하는데 이때 했다라고 하면은 13% 빠져 있고 지금 마이너스죠. 이렇게 레버리지 있는 거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신용 대출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나는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아이작 뉴턴 아시죠? 천재적인 과학자인데 이분도 투자를 했거든요. 영국의 1720년 당시에 남해 회사라고 영국의 재정을 살리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있는데 이때 이 회사의 버블이 잔뜩 낍니다. 뉴턴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100%나 팔았거든요. 이거랑 지금 비교를 하는데 이 차트를 그냥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뉴턴이 여기서 100% 이득을 보고 뉴턴도 처음에는 벌었어요. 처음에는 100% 이득을 보고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고 쭉 떨어지는 걸 보고 잘 팔았다 하고 기분 좋아 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자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어요. 흔히 말해 요즘 말하면은 뭐 상따 그죠? 따상 따따상 이러면서 상한가 따라가면서 쉽게 말하면은 추격 매수 그죠?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 있을 수만 없다. 나도 한번 벌어보자 하면서 뭐 2017년 비트코인도 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팔았을 때 올라가고 나서 이때 이제 참지 못하고 또 산 거거든요. 처음 샀을 때보다 돈을 더 넣었어요. 뉴턴은. 그리고 이때 버블이 이제 터지고 나서 떨어지는 것만 보고만 있죠. 그리고 이 가격은 영영 돌아가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본 기사로는 그때가 2000년도였는데 2000년도니까 그때 이제 300만 달러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하면은 더 넘었죠. 왜냐면은 이제 지금 물가까지 넣어가지고 보면은 300만 달러 훨씬 넘는 거의 40억, 5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전재산 다 날리고 패가망신을 합니다. 뉴턴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천재도 소용없고 차트를 뭐 잘 본다 못 본다도 그렇게 상관없다고 봐요. 거의 운이나 타이밍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몰빵을 할 때는. 그리고 나는 몰빵을 했는데 마이너스 8% 나면 잠이 못 온다. 10% 나면 잠이 안 온다. 이런 거를 보기 싫어하는 분들, 이런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거는 몰빵을 절대 추천드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파악을 하시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뭐 그렇게 적지도 않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가 적고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고 저는 신용이나 그런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령 물린다고 해도 버틸 능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TQQQ라는 걸 하거든요. QQQ는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ETF인데 TQQQ는 레버리지를 3배까지 넣어가지고 물론 손실을 할 때도 3배지만 3배라는 레버리지를 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 위험한 건데 어제 떨어졌을 때 어제 12%
떨어졌어요. 어제 하루 만에. 레버리지가 3배나 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저는 이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떨어졌다고 잠이 안 오고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떨어졌다고 해도 매매를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이가 50이고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금으로 어떻게 벌어가지고 노후 자금을 마련해 볼까? 라고 하는데 TQQQ 건들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죠? 물론 어딘가에 그런 분이 계시긴 하겠지만, 그렇게 나이가 있는데 그런 돈을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는 엄청 안 좋은 판단이 될 수가 있고, 노후 대책 마련은 커녕 노후 파산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리스크를 감수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연령대랑 이제 그런 것도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제 쌓아온 내공이나 실력 같은 거 그런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거나 다 해도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하고 있는데, 저는 영상에서 이 기사에서 말했던 이거를 반반 섞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몰빵은 아니지만 거의 저는 2번에 걸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몰빵이죠, 그죠? 2번에 나눠서 기회는 단 2번, 여기서 2번에 샀는데 떨어지면은 저도 보고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물론 이거를 뭐 물린다고 해도 20년, 30년, 40년 계속 가져갈 의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돌파할 거고, 나중에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린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뭐 상관없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다고 보고, 저는 반반을 하는데 자기만의 규칙이 있고 그걸 또 따를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자기만의 이제 약속을 본인이랑 지킬 수 있는지. 저의 약속은 이겁니다. 간단해요. 선에서 저항 지지선에서 매수 매도하고, 이평선을 잘 활용하고, 특히 장기 이평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중요한 거, 50% 이상 물량은 가지고 있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거를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뉴턴이 되지 않으려고. 제가 이때 20일 이평선에서 안 샀거든요. 물론 이때 15% 떨어진,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이때 뭐 줍줍 하면서 요즘에 이때 막 떨어진 날에 막 주어라 하면서 사겠죠. 이때를 보시면은 보통 하늘색 선 터치하고 빨간색 선도 터치하면서 막 깨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최근을 보면은 올라가기만 해요. 노란색 선도 오히려 터치도 안 합니다,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때 올라간 거는 떨어질 때 아마 크게 깨지겠구나 하고 50일 이평선에서 사겠다 하고 안 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판단이 잘 한 거로 보이는데, 물론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정고점에 뭐 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안 따라가기 위해서 물량을 그 이후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다 매도해가지고 물량이 없다, 근데 이거 올라가는 거를 보고 있다, 이러면은 또 막 사고 싶어가지고 손이 근질근질 하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보통은 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일부는 항상 홀딩을 하고 있는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중인데,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걸 따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때 그래서 50일 이평선에서 사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팔아서 이득을 본 거를 100일 이평선에서 또 사고, 그죠? 그리고 여기선 저는 끝났어요. 이때 더 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온다 라고 하면은 뭐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뭐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는 올라갈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눠서 샀고, 그리고 이때 올라갈 때도
팔았는데 이때 꼭대기에서 158에서 판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거 기억하는 이유가 나스닥 선물을 전에 봐봤을 때 이 보라색 이 날짜를 보면 10월 9일이거든요. 네, 보라색 선 그려놓은 거를 깼는데 깨고 나서 이때 제가 일주일이나 2주일 안에 아마 12,000에 다시 도전해볼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여기서 또 말을 한 게 대신 여기서는 올라가는 게 좀 한정적일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점은 다시 시도는 하지 못했는데, 시도는 뭐 했지만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이때 10월 9일에 TQQQ는 10월 9일에 이렇게 와 있고 12일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장이 열린 그 다음날에 이때 올라와가지고 이때 냅다 던졌거든요. 물론 뭐 이런 말 지어내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걸 보고 어제 이 분홍색 선을 그린 거 아니냐 라고 의심한 분이 뭐 있다면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 선은 주봉을 보고 8월 말에 그렸어요. 주봉에서는 장이 마감되고 장이 열리고 이 가격을 보고 그린 거고, 이 몸통에다가 그렸죠. 뭐 나중에는 이렇게 올라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또 여기 꼬리까지도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저항이 아마 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나중에 그리겠고, 이것 때문에 이거를 그려놨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 저항선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낮게 사고 높게 팔고, 뭐 말로는 쉽죠. 근데 이런 거를 해나간다. 저는 지금 평균가가 128이거든요. 지금으로 마이너스가 나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팔았고 여기서 산 거를 또 여기서 팔았고 지금 수익은 많이 났거든요. 대신 달러 비중을 이제 높게 나가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마이너스 퍼센트는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계속 매매하면서 평균가가 계속 늘어나가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마이너스 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뭐 여기서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서 어제 한 5%, 10% 정도 사놨고, 떨어진다고 해도 여기서 팔아놨던 현금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또 살 기회가 있고, 그래서 좋죠, 떨어지면. 그죠? 그러니까 뭐 올라가든 말든 비중은 어떻게 50% 이상은 가지고 있고, 근데 떨어져도 돈은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상관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켓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나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리스크가 있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뭐 차트를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한다면은 뭐 본인이 정한 방식대로 만들어 가지고 좀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데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얘기하면서 뭐 말이 이상한 대로 센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이 뭐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일단 몰빵이란 좋은 점, 안 좋은 점 이런 걸 다루면서, 적립식 투자는 왜 좋은지 왜 안 좋은지 이렇게 이런 걸 다루면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저만의 방법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자기만의 잘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투자를 해나가고 그걸 이제 따르고 그런 능력이 되는 그런 분이 이제 성공할 거라고 보거든요. 자기가 규칙을 만들어도 아무리 못 따라 하시는 분은 성공하는 투자가 되게 어렵거든요. 자기가 지킨 규칙을 본인이 안 지키면은 누가 지키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저에 대해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투자 방법에 대해서 QQQ를 이용하는 저만의 이제 투자 방법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영상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긴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